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입니다. 마이크입니다. 저희 이제 팟캐스트 공지 하나 드리자면, 이제 팟빵이랑 유튜브 팟캐스트 있었는데 애플 팟캐스트까지 추가해서 총 3개의 채널에서 저희 밈슐랭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꽤 몇몇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맞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 올렸죠? 맞아요. 2회가 공개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트렌드 밈 네네. 올렸으니까 맞아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몇 개가 달려서 봤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그걸 듣고 이제 평을 남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심심하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읽고 또 시간이 되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맞아요. 아무 말 해주셔도 맞아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씨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근황 토크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근황이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시험이 있었어가지고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네. 그래서 살짝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근황에서 약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광고는 아닌데 제가 이 예술의 전당에 네. 공연을 보러 갔다 왔어요. 네네. 오케스트라를 보러 갔다 왔는데 네. 그게 그 당일, 공연 당일에 예매를 하면은 5,000원으로 오케스트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저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일했던 친구가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3만 원 이상의 티켓은 무조건 다 10,000원이고 3만 원 이하 티켓은 무조건 다 5,000원이에요. 공연 당일에 가면요? 네네네. 당일 티켓으로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하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공연이 8만 원짜리다. 그럼 무조건 10,000원.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박이네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그 가격에 보게 되니까 진짜 자주 가서 볼 수 있겠다. 근데 만 24세까지여서 아직 나이가 괜찮으신 분들은 얼른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만 24세. 네. 아직 생일, 그쵸. 이제 타미 씨는 광고 끝났고요. 타미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1회 공개되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권유를 떠먹여줬는데 생각보다 날카로운 피드백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약간 친구는 이제 카페에서 네. 옆 테이블 대화 듣는 기분이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그리고 오마니께서는 또 저에 대한 언급보다는 마이크 씨에 대한 칭찬을 정말요? 많이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서 너는 목소리를 좀 어떻게 내라. 어떻게 내라고 하셨어요? 약간 발성법에 대한 코칭이 있으셨군요. 너무 약간 먹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안다고 이랬는데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아닙니다. 다 정말 좋은 피드백이라고 그쵸. 생각하고 그쵸. 제가 그게 은근히 저도 들으면서 좀 거슬렸던 부분이고 어떤 목소리가요? 목소리나 뭔가 발성 아니면은 뭔가 그런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못 느꼈는데 약간 본인에게 가혹하신 타입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꿈에서 혹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셨나요? 꿈에서 약간 누가 막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약간 트라우마를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네네. 그런 근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거 말고는 그냥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네. 마이크 씨가 진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오면서 블리딩을 제가 좀 원래 코피가 많이 나는 편인데 원래는 지혈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오늘은 거의
과다 출혈을 해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면서 제 근황은 아닌데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결국 종전되었나요? 아니요. 이제 확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막 미사일 저도 그 장면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보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시사 정리까지 정말 그쵸. 풍부한 방송이네요.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밈슐랭 감성 모르면 나가라. 대학생들이 팟캐스트? 크크크. 자작인가? 부러우면 말을 하자.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라는 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2개의 밈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약간 최근 유행하는 밈이기도 하면서 밈이 사실 비방용인 경우가 많은데 조금 무해한 약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느껴지는 밈이라서 저희가 오늘은 긍정 밈쇼 너무 좋습니다. 긍정 밈 코스 요리로 이렇게 2가지 메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한번 타미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밈슐랭 감성 모르면 나가라. 먼저 땡땡 감성 모르면 나가라 라는 밈인데요. 이게 원본은 김선 감성 모르면 나가라 인데 먼저 김선 그는 누구인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실제로 그 릴스를 또 넘기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분은 뭐지 했는데 댓글에 그런 밈들이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먼저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인스타 릴스로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셨는데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딱 소녀 감성으로 살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평범한 주부지만 꿈 많은 소녀 감성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요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소녀과대의 밈 그 자체를 그러네요.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피드를 쭉 봤어요. 근데 귤 모자, 뭐 아니면 꽃 모자, 포도, 오이 이 다양한 채소와 그런 꽃, 과일을 사용해서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전복 선글라스라던가 맞아요. 되게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냥 머리에 주렁주렁 올려두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귀여우면서도 엉뚱한 매력이 있는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또 자연 친화적인 옷들이나 아니면은 싱크대 이런 주방에 막 녹색 그런 식물들을 엄청 주렁주렁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셨는데 이런 자연 친화적인 매력들이 보여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좋지 않은 댓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전복 선글라스 그 게시물에 어떤 한 분이 이제 김선 감성 모르면 나가라 라고 하는 댓글을 남겼고 이게 인기를 얻으면서 땡땡 감성 모르면 나가라가 밈으로 유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원본은 이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네네네. 이제 또 다양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역시 밈이 되었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밈의 용례가 있나요?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그냥 앞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밈이다. 찾아보니까 그냥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블로그 감성 모르면 나가라. 아니면 그냥 본인 이름을 해도 되고 타미 감성 모르면 나가라. 팟캐스트 감성 모르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광고에도 요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정 브랜드 이름을 걸고 땡땡땡 감성 모르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밈이고 뭐 어디 쓴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약간 남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밈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타이 씨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인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밈이 인기를 얻은 게 이제 뭔가 저번 밈처럼 그
쿠다사이 분의 스타성 그리고 이번에 김선님만의 그런 스타성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땡땡 감성 모르면 나가라라는 밈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어서 호감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취향 존중 밈이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또 다양한 개성의 콘텐츠가 되는 시대고 어떤 모습이든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시대상 가치관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모르면 나가라 하는 마인드가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사실 혐오 표현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비판을 가장한 약간 비난, 걱정을 가장한 악플이 많은데 약간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피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밈을 봤을 때 좀 마음이 편해지고 무해한 느낌이고 좀 배우고 싶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막 악플 같은 게 달리면 사실 그 컨텐츠를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와서 남기는 그것 때문에 좀 악플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해 못하면 그냥 나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밈인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땡땡 감성 이해 못한 사람 나가라. 나가서 이해하고 다시 와라. 아니면 알지?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도 베리에이션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좀 유행하면서 또 존중하지 않으면 나가라라는 그런 분위기가 인터넷 문화로 좀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밈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김선님이 인간극장에 나오셨더라고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봤는데 또 굉장히 이분 캐릭터 자체가 그냥 그 릴스만 보면 독특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또 약간 서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애들 키우면서 계속 주부로서 사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겠다라는 나름의 다짐이 있으셔서 그 이후로 이제 인스타도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취향을 공개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딱 사람들이 그 취향을 알아보고 이제 막 팬분들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막 김선님의 따님분이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고 이거 우리 엄마야 이렇게. 근데 저도 저희 엄마가 그렇게 귀여운 취향으로 이렇게 셀럽이 되면 맞아요. 정말 저도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선님의 되게 귀여우면서 엉뚱한 그런 매력들이 되게 사람들이 막 김선님의 최애 포인트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막 정리도 해놨더라고요. 진짜 팬이 있네요. 코어 팬층이 있네요. 맞아요. 네네. 저도 만약에 저희 엄마가 만약에 그런 본인의 취향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SNS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다면 되게 응원해줄 것 같은 저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김선 감성 그 자체가 요즘에 그래서 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복 선글라스, 귤 모자 이런 엉뚱한 부분들을 약간 따라한 오마주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뭐 유병재님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자주 보는 빵빵뽀님이 있는데 그분이랑 뭐 다른 되게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김선 감성을 따라한 그런 쇼츠나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김선님이 인스타나 유튜브를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서 소녀 감성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간극장을 비롯한 여러 방송에도 나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괴짜 같은 엉뚱한 감성이 사실은 우리 예전부터 조금 셀링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빵상 기억하시나요? 네네, 당연히 알죠. 언제쯤으로 기억하세요? 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게 2007년 TVN 리얼스토리 묘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계어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출연한 황선연자님이 남긴 말에서 시작한 걸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그중에 인사말 정도로 쓰인다는 빵상, 깨락가랑 약간 이런
이게 약간 인간들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기억나는 이런 것 느낌이래요.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말을 하는 게 패러디가 되고 최근에도 사실 영상 보다 보면 정말 뜬금없이 이제 빵상 이 밈을 맞아요. 쓰면 나도 모르게 저항 없이 약간 웃음이 터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괴짜 같은 포인트나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감성들이 웃음으로 밈으로 이제 승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밈화되기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다른 결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특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호기심,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의 오랜만에 이런 좋은 느낌의 밈을 다루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코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라는 밈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첫 1회 때 다뤘던 것처럼 그 개추 눌렀다 밈처럼 네네네. 3개의 댓글이 하나의 밈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본이 틱톡의 어떤 유저가 2013년생인 유저가 자기 애플워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로 어떤 유저가 유저 1이 13년생 애플워치? 크크크 어머니 거 빌렸나? 라고 달았어요. 근데 답글로 다른 유저가 부러우면 말을 하자 크크크크 했더니 아까 그 원댓을 다신 유저 1분께서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라고 답글을 단 이 대화 내용 자체가 밈이 되었는데요. 이 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열등감, 어쨌든 부러움 같은 거를 네네. 정말 빠르게 인정을 한 점이 뭔가 쿨하고 맞아요. 네, 뭔가 정말 당당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람들이 자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되게 뭔가 비판이나 약간 네. 좀 반대되는 댓글을 달았을 때 사실 아니거든요. 약간 이럴 맞아요. 수 있는데 뭐 알겠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귀여워 보이고 맞아요. 약간 되게 이런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네. 약간 네. 이러면서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저도 저는 햄튜브님 팬이라서 네네. 이제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댓글을 보다가 약간 어떤 분이 막 이런 가벼운 리뷰 좋아요. 막 다른 리뷰들은 너무 딥하고 막 과하게 의미 부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네. 근데 댓글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남을 깎아버리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가요? 그냥 다른 유저가요. 그래서 딱 그 원 댓분이 반성할게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뭔가 이런 훈훈한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네요. 맞아요. 생각을... 지적 받은 것 자체가 좀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맞아요. 귀여운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이런 밈이 또 인기가 된 이유가 그러면 뭔가 인정하는 부분이었을까요? 그렇죠.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사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감정인데 이제 사실 그걸 드러내는 게 사회적으로 좀 그러니까 막혀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열등감을 드러내면 뭔가 내가 소시민인 것 같고. 맞아요. 찌질해 보이고. 그쵸. 쟨 열등감 덩어리다. 약간 이렇게 낙인이 찍힐까봐 또 그냥 속으로만 부러워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밈은 그걸 쿨하게 드러내고 약간 밖으로 대공개, 내 열등감 대공개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느낀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감정이 아닌데 이제 또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만 이렇게 열등감에 차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모습이 어차피 누구나 있는 감정인데 굉장히 쿨해 보여서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최근까지는 아니고 좀 한 작년쯤에 뭔가 자존감 높은 사람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맞아요. 뭔가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나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딱 기존세라고 하죠. 네. 그런 거에 상처 안 받고 그리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인기도 많고 맞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누구나 자존감이 낮은 부분도 있고 맞아요. 낮아질 때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유하지만 또 내가 또 가시가 돋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프레임들이 저는 사실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등감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맞아요. 자존감 낮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또 그게 뭔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 어때서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그럼 본투비처럼 여겨지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자존감, 특히 그런 키워드가 유행을 했을 때 약간 이게 맞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또 특정 인간상이 맞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냥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특정 기간에 유행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손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손절 잘하는 사람.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인간관계를 탁탁 끊어내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제 그렇게 그 손절이라는 단어도 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했을 때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멋진 사람인가? 쿨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인간관계를 탁탁 끊는다든지 아까 그 말씀하신 자존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존감 높아 보이기 위해서 뭐 지적도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넘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좀 흐려졌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열등감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직장인, 어린이, 청소년 진짜 모든 연령대에 열등감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 2016년 설문조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직장인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생활의 열등감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10명 중 9.6명이라는 비율의 직장인이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전 되게 신기했던 게 그냥 뭐 업무 관련된 내용이면 괜찮은데 네. 그 업무 능력과 연봉뿐만 아니라 학력, 배경, 그 사람의 가정 배경 또는 대인관계, 외모같이 업무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도 열등감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 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열등감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응답을 했을 때 10명 중 7명이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나 업무에 대한 흥미가 감소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근데 좋은 영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열등감인데 뭔가 맞아요. 이 열등감을 인정을 못하는 게 전 문제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약간 숨기게 되잖아요. 네네네. 뭔가 이런 내 모습이 막 싫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당연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좀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고 네. 특히 그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뭔가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대화를 나누면서 네.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뭐 학교는 어떻게 되나 아니면은 뭐 땡땡 씨는 뭐 어떻네 저떻네 막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학력이라던가 외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교하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맞아요. 어떻게 쉽게 그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숨기고 막 그쵸. 뭐 그렇죠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울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계속 숨게 되는 게 사실 보통의 반응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긴 해요.
맞아요. 저도 뭔가 인정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도 막 이렇게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드러내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밈을 보면서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나 부러워서 그런 거 맞아. 약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아까 그 말씀하신 자존감 자존감 키워드를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뭔가 그냥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인정하고 잘 파악을 한 것처럼 보이는 뭐 그냥 내가 열등감 느낄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걸 오히려 좋게 활용하면 좋으니까 그 열등감이란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맞아요.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비교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정말 맞아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열등감이 결국에 성장에 엄청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내가 이 부분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알쓸인잡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계속 보면서 즐겨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열등감에 관련한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서 네. 그 장항준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찍기 시작했을 때 본인은 이제 좀 시나리오 쓰는 거를 주로 해오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있는데 감독이 가장 현장을 모르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경력들이 있는 그런 스태프나 카메라 감독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조언을 얻고 약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RMC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래퍼들이 많은데 본인이 이제 물론 본인도 되게 유능하신데 네네네. 그런 앨범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본인의 약간 오리지널한 모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그런 피드백이 와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저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나에게 강점이야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덜 다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좀 쿠션이 되는 것 같고. 맞아.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있잖아요. 막 누가 누구보다 잘하네 약간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좋게 봐줄 수도 있고 정말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그렇게 평가해라 약간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 감정 같아요. 맞아요. 그냥 모르면 나가라. 이런 마인드. 활용성이 진짜 대박이네요. 착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나는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마음이 꼬여서 못 받아들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뭐 못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각자 그냥 존중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좋은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밈은 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실제 경험 바탕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시험 기간 말고 그 종강하고 성적이 나오는 기간이 되면 이제 성적표를 자랑하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대학생들 맞아요. 사이에서.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 친구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 A뿔을 받은 성적표 인증샷을 올렸다 했을 때 이제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사용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공부 안 했다더니 올 A뿔 크크크 성적표 주작 아님?
이렇게 예를 들어 단다고 생각했을 네. 때 거기에 답글로 부러우면 말을 하자. 크크크크 이렇게 달고 이제 원대푼이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아, 좋네요. 네네 괜찮죠. 네네. 활용도가 높은 예시이다. 네. 그냥 뭔가 좀 이런 거 뭐 샀네? 이러면 맞아 샀어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고. 그쵸. 네. 가볍게 그쵸. 또 일상생활에서 되게 잘 쓰일 것 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또 최근에 본 예시는 제가 또 아이돌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그룹보다 다른 그룹의 컨텐츠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컨텐츠가 가뭄인데 아주 적절한데요. 네, 다른 그룹의 컨텐츠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막 띵띵 그룹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옴? 이라고 한 다음에 밑에다 바로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중간 그 부러우면 말을 하자를 생략을 해도 네네네. 혼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밈이다. 맞아요. 네네. 좋은데요? 괜찮죠. 이런 인정하고 그쵸. 존중하는 그렇죠. 이런 밈들 그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그런 힘을 북돋는 그런 밈들이 유행하는 게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신기한 통계 같은 네. 걸 봤던 게 사람들이 힐링 예능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애 프로그램과 네. 그렇지 않고 뭔지 알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따뜻한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그렇게 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갈등도 있고 이런 모습에 도파민 터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열광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좀 힐링을 이미 사회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굳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힐링 뭔가 차분한 그런 칠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밈 또한 유행을 한 거 아닌가. 김선님도 굳이 거기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야? 이 사람 맞아요, 뭐야? 맞아요. 이랬는데 이제 걷다가 모름 나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선님의 취향을 존중해주자라는 그 공동체 문화 같은 게 생기고 또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또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게 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네. 타미 씨는 어떠세요? 이 두 개. 저는 어쨌든 삶이 팍팍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되게 유쾌하게 받아쳤다라고 생각을 부드럽게 유쾌하게 받아쳤다. 그런 나가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나가 비방용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쵸. 그냥 딱 되게 밈화되기 좋게 유쾌하게 유머러스하게 잘 풀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는 되게 귀여운 포인트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그런 익명 세상 속에서 좀 막 말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이지 않나. 그래서 좀 수요가 생기지 않았나. 사실 뭔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좀 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선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끌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막 필요하고 막 치고 받고 하는 키베뜨고 하는 것들만 보다가 되게 인정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또 되게 예상치 못한 그런 포인트, 귀여움들이 있어서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네네네. 타미 씨는 이 두 개 각각. 각각. 네. 저는 먼저 땡땡 감성 모르면 나가라. 네. 는 5점. 오. 와, 최초로 만점이. 네, 아니요. 좋습니다. 그만큼 좋은 밈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밈이요?
죄송해요. 그리고 밑에 그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네. 활용성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네네. 해서 4.5점. 아, 네네네.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가 더 뭔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활용성이 좀 아쉽다. 약간 마케팅할 때 쓰기가 좀 MS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네. 이 김선 띵띵 감성 모르면 나가라는 4.5? 4.5. 네네. 어떤 부분에서 0.5점이? 약간 깎였다기보다는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밈을 위해서 5점을 남겨둔 이거다 하는 밈을 위해서 5점은 보관을 해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밈 자체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밈이다. 그러니까 악플도 처리하면서 동시에 그 원작자를 지켜주는, 그리고 그 김선님이 그런 서사가 또 있으신 분이니까 네, 이제 다 같이 지켜주자 우리 김선님을. 약간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게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것도 4.5.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근데 뭐 중간에 이렇게 부러우면 말을 하자를 맞아요. 빼면은 혼자 활용하기도 괜찮긴 한데 이제 말로 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갑자기. 아니 근데 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런가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밈이 한 4점이었나요? 네네네. 그랬잖아요. 네네. 점점 턱을 치받쳐오는 그니까. 그 평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5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아, 맞아요.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되게 밈 중에서 이렇게 비방용이 아니고 기본이 좀 또 그런 일부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밈슐랭 청취자분들도 저희 이제 밈슐랭 들으시면서 이런 긍정 밈도 있으니까 네.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밈들을 쓰다 보면 또 사회적인 분위기 그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용 권장드립니다. 트렌드와 뭔가 긍정적인 힘을 모두 잡으셔라 라고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밈슐랭의 인기 프로그램? 크크크. 주작아님? 밈슐랭 감성 모르면 나가라.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